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지난 주말 전 세계 주요 대도시들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나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야말로 지구촌이 사실상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의 주요 도시들에서 일제히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확산을 규탄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팝스타 래퍼 이 카다비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린 글을 통해서 앞으로는 절대 조 바이든 대통령을 뽑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카리브해 계열 이 흑백 혼혈로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을 흑인으로 규정하는 카다비는 그동안 조 바이든에게 계속 투표를 했지만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조 바이든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면서 그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두어드리고 말았습니다. 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또 다른 기업 뉴럴링크에서 얼마 전 사지마비 환자 뇌에 칩을 심는 임상 시험을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결과를 보면은 환자는 대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이에 고무된 뉴럴링크는 두 번째 임상 시험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에 유럽 등 전 세계에서 아주 대대적인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일어났죠. 그렇습니다. 저도 토요일 날 일을 했는데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서치하다 보니까 정말 토요일은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 세계 주요 대도시들마다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거대한 물결을 이뤘습니다. 뭐 유럽, 중동, 아프리카, 북미, 중남미, 아시아까지 이 곳곳에서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로 팔레스타인 시위, 즉 이스라엘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정말 그 장엄한 그런 지구촌이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주말이 뭐 특별한 날이었습니까? 약속이나 한 듯이 그렇게 그렇죠. 시위를 한 거가? 예, 이게 사실은 좀 정말 약속이 난 것 같았거든요. 근데 주말이 좀 특별한 날이었어요. 바로 나크바였는데 이 역사의 한 날이죠. 바로 76년 전인 1948년 전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던 날, 그날이 나크바고요. 이 나크바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가 됐습니다. 1948년 5월 18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독립을 선언한 날이 바로 이 날이고요. 이걸 이제 나크바라고 부릅니다. 나크바는 당시 그 팔레스타인에 살던 7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느닷없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자기네 땅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국가 세우면서 7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70만여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76년 전에 자기네가 살던 조상 대대로 살던 땅에서 쫓겨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크바로 불리는데, 이 최근에 가자지구에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학살 수준의 이 공격을 계속 해대면서 제2의 나크바가 되지 않겠는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해서 완전히 또 쫓겨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2의 나크바를 당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다짐이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번은 속았지만 그때 뭐 영국이나 미국이 이제 뭐 독립보장하고 이러면서 영국이나 미국한테 한 번은 속았지만 두 번은 안 속는다. 제2의 나크바를 당하지 않겠다.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시민들이 저희 제2의 나크바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한 날, 그날을 바로 토요일이었고요. 토요일 날 전 세계적인 시위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위가 전 세계 도시에서 지금 벌어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런던 같은 경우는 내셔널 마치 포 팔레스타인이라는 대형 플래카드를 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 행진을 했고요. 한눈에 봐도요, 그 시위 물결을 보면 뭐 백인, 흑인, 중동계 모든 인종을 망라한 평화 시위였습니다. 거대한 그 사람의 물결이었고요. 거리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환호하는 모습이었고 박수 쳐주고 사진 찍으면서 호응했고, 이 도심이 완전히 메워져서 런던 같은 경우도 차량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인산인해를 이뤘고요. 베를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이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면서 시위에 나섰고요. 대형 플래카드, 작은 플래카드 등을 들고서 평화 시위를 벌였고, 베를린에서는 뭐 유모차를 몰고 나온 엄마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시아에서도요, 일본 교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시위에 동참했는데, 특히 일본 교토에서는 대학생 등 젊은이들의 모습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네, 현장을 취재하는 그 기자들도요 굉장히 보기 드문 시위였다라고 기사를 쓰더라고요. 예, 이 보통 요즘 시위 보면 뭐 인종별로 나뉜다거나 뭐 성별로 나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말 보기 드문. 전 세계가 하나 된 모습이었다고 공통된 그 기자들의 그 감상이 나왔습니다. 피부색, 인종, 종교, 자라온 환경, 신분 등이 다 다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모두 거리로 나온 겁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 가자지구 사람들을 위해서 주말에 거리로 나와서 행진하면서 자신들의 뜻을 나타냈고요. 뭐 유럽에서도 뭐 벨기에라든가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라든가 여러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평화 시위가 열렸고 아시아에서도 뭐 일본, 인도네시아 등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좀 이게 단절하겠다라는 것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고 있어요. 벨기에 같은 경우는 겐트 유니버시티가 지난 16일 지난주 목요일에 이스라엘 연구센터와의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겐트 유니버시티가 이스라엘 연구센터 세 곳과 그동안 협력 관계였는데 이 세 곳 모두와 협력 관계를 끊어낸다. 이제 더 이상 없다 하면서 협력 관계를 다 종료시켰고요. 또 그런가 하면 미국의 대학들은 이 대학생들이 의지를 보여줬는데 미네소타 대학 같은 경우 지난주 졸업식이 열렸는데 졸업식에서 왜 졸업식하면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다 그 연단 위로 올라가고 다 기념사진 찍잖아요. 한 명 한 명씩. 그 한 명 한 명이 기념사진 찍는 자리에서 전부 다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연단에서 졸업생 한 명 한 명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펼쳐 보였고 졸업식장에 나온 수많은 또 인파들이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환호하면서 박수로 화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그 졸업식장에서 이런 그 팔레스타인 지지 행위를 하는 학생들이 미국에서도 좀 많이 요즘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유명한 가수 또 배우들도 지지하는데 한 몫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 래퍼 카디비 세계적인 여성 래퍼죠. 여성 래퍼 최초로 5번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한 카디비. 또 여성 솔로 아티스트 최초로 그래미 어워드 베스트 랩 앨범을 수상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9억 회 이상 재생된 노래 3곡을 낸 최초의 여성 아티스트기도 하고요. 대단한 아티스트죠. 이 카디비가 자수성가의 아이콘이고 밑바닥에서 최정상으로 올라온 흑수저 출신의 슈퍼스타인데 이 카리브해계 흑백 혼혈이지만 본인 정체성을 이제 미국 흑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인 사회 또 히스패닉 사회의 지지를 고르게 받고 있는 인기 가수가 카디비인데 지난 17일 지난주 목요일 날 X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조 바이든에게 절대로 투표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군에 대한 지지 때문에 더 이상 조 바이든을 뽑아줄 수 없다 이런 자신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나는 지지할 수 없다. 내 마음이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네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더 이상 참아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나는 그런 것이 싫다 역겹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계속 그동안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해왔는데 더 이상은 지지할 일이 없다는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헐리우드의 명배우죠. 케이트 블런쳇 이 칸 영화제에 참석했는데 칸 영화제에 참석해서 드레스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케이트 블런쳇이 이 드레스 치마를 들어 올렸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국기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이 들어 올린 그 드레스 치마에서 그래서 이 케이트 블런쳇도 이렇게 이 칸 영화제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또 그 이번에 이렇게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전범으로 이제 기소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 작업을 또 주도한 인물도 바로 그 할리우드 스타의 그 부인이었죠. 그 부인이죠. 부인이 주도했는데 조지 클루니의 그 부인 변호사죠. 변호사 부인이 그 작업을 이제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많은 연예계 인사들도 이제는 더 이상 입을 닫지 않고 이제는 목소리를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근데 뭐 이스라엘 내에서도 지금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지지율이 좀 급감하고 있다는 들려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이스라엘 채널 12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이 32%로 나왔습니다. 네타냐후 연정 지지층으로 한정해도 35%에 불과한 지지율이어서 자신의 지지층에서도 거의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죠. 국정 지지율이 43%여서
네타냐후보다 11%나 높습니다. 이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미 공개적으로 네타냐후에게 반기를 든 상황이죠.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전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통치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끝나면 가자지구는 당연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곳이고 이스라엘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통치해야 된다고 주장한 네타냐후의 지금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고요.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 방위군 참모총장 역시 네타냐후와 좀 충돌하고 있는 인물인데 지지율 46%. 그래서 네타냐후의 반기를 든 인물들이 더 지지율이 높은 상황. 그래서 네타냐후의 지금 시대도 거의 이제 끝나지 않았는가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일론 머스크 CEO의 스타트업 기업인 뉴럴링크의 그 뇌에 칩을 이식한 환자와 관련한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뉴럴링크가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사람의 뇌에 칩을 이식했죠. 그래서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상황을 이제 밝혔습니다. 놀란드 아르보라는 환자에게 그 칩이 이식됐어요. 이 사람이 사지마비 환자인데 뇌에 칩을 심어서 임상 시험을 하고 있는데 놀라운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그러니까 사지가 마비가 돼 있으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 칩을 신고 나서는 컴퓨터를 바라보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컴퓨터에서 실현이 되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어떤 상황에서 네. 칩을 이식하게 된 거예요? 이 놀란드 아르보는 7년 전 호수에서 수영하다가 경추 4번과 5번이 탈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 상태에 빠졌는데요. 사고로 전신이 마비됐는데 결국 그 지난 1월 28일 뇌칩 이식 수술에 동의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자기는 평생을 이제 전신 마비 상태로 살아야 되니까 자기는 뭐 부작용이 있어도 상관없다,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뇌칩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요. 수술 후에는 머릿속에 이제 칩이 있으니까 생각만으로 컴퓨터 커서를 움직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기가 이렇게 전신 마비된 이후에 처음으로 커서를 자기 마음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됐을 때 하루 종일 가슴이 벅차올랐다는 이런 소감을 나타냈습니다. 참 신기하네. 신기하죠. 어떻게 생각만 하는데 그게 커서를 움직일 수가 있을까? 참 그게 이게 BCI라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의 덕분인데요. 사람의 특정 뇌 신호를 컴퓨터가 읽어내서 그거를 이제 외부 기기가 조정하는 겁니다. 동전 크기의 용기 안에 칩, 배터리, 통신 장치 등을 넣어서 이제 뇌에다 집어넣는데 머리카락보다 가는 실의 끝 부분이 두뇌 운동 그 피빌에 삽입되도록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가 작동을 하면 머리 뇌에서 작동하는 게 지금 그 말씀드린 그런 그 기기를 통해서 전달이 돼서 그게 무선으로 전달이 돼서 컴퓨터가 작동을 하는 그런 이제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는 이 놀란드 아르보가 대화하면서 체스를 두는 모습까지 공개가 돼서 화제가 됐는데 체스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컴퓨터 상으로 체스를 두는데 자기가 이제 내가 어디에 있는 말을 움직이고 싶다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 움직여지는 거죠. 이게 참 대단한 지금 세상이 됐는데 이 커서가 화면 안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였는데 결국 그 커서가 결국 이 놀란드 아르보 사지마비 환자 본인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뇌에다 전극을 연결한 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생각이 무선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실이 약간 느슨해졌다 그래요. 그래서 성능이 좀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완을 해야 될 점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이 뉴럴링크 쪽은 어찌 됐건 이 정도면 상당히 좋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됐다고 그러고요. 이식받을 두 번째 임상 시험자를 모집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안전성 논란이 아직 100% 확인된 게 아닌데 벌써 두 번째 임상 시험 환자를 모집하는 건 좀 성급하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다 보니까 뭐 뉴럴링크 쪽은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는 소식인데 참 세상이 참 대단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이었습니다. 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이 장바구니 물가가 치솟으면서 이제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빚까지 내고 있는 미국인들이 많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런 가운데 타겟은 5,000개 품목의 가격 인하에 나서는 등
소매업체들의 가격 인하 소식이 잇따라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가격 인하 경쟁은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맥도날드가 5달러 센트, 5달러짜리 이 메뉴를 한시적으로 선보인다고 하자 5달러도 비싸다. 웬디스는 그보다 싼 3달러로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장을 보고 계산할 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팬데믹 이후에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처음에는 마켓에서 계산서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면 뭐 네.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부담스럽게 느끼는 미국인들 많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식료품 가격 크게 올랐고 많은 생필품들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소비자들은 식료품 구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또 일부는 어려움까지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빚을 내서 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을 구매하는데 빚을 내는 미국인들에 대한 뭐 구체적인 조사가 있었어요? 네, 공공정책 연구기관인 얼벤 인스티튜트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연구 결과 지난해 많은 가정들이 식료품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저축해 놓은 걸 깨버리거나 예. 그게 아니면 이제 크레딧 카드 또는 buy now pay later 즉 선구매 후 지불 그게 아니라면 payday loan 그러니까 이 급여 대출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얼벤 인스티튜트의 수석 연구원은 가격 인상 속도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올해 미 가구들 여전히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식료품에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고 밝혔고요. 이건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런 필요로 하는 식량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소득 외에 유동성 자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걸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식료품 사는데 빚을 내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뭐 생명줄이 될 수 있겠지만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네. 한편으로는 이 재정적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 전체 식료품 구매의 약 70% 정도가 크레딧 카드 또는 데빗 카드로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네. 데빗 카드는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크레딧 카드 등 결제 방법은 잔액을 전부 갚을 능력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엔 위험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페이먼을 다 못 내고 넘기는 미국인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식료품 비용이 빚으로 남아서 이자까지 더 큰 빚을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이 나왔습니까? 네, 이 식료품 구입에 크레딧 카드를 쓴 성인의 33.4%, 그러니까 3명 중 1명 꼴은 요금을 전액 다 상환했지만요. 네. 20%는 미니멈 페이먼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페이먼조차도 납부하지 못한 비율 7.1%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식료품 구입할 때 이 선구매 후지불 Buy Now Pay Later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인의 37%가 제때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크레딧 카드 연평균 이자율은 22.8%였습니다. 그래서 얼벤 인스티튜트는 이 크레딧 카드 연평균 이자율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는 점 짚으면서 한 번 미루게 되면 오히려 더 갚기 힘들어진다는 점을 맞아요. 꼽아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대형 소매 업체들이 이제 나섰다고요. 네,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만 잔뜩 나오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인하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어제 들려왔습니다. 타겟이 일상용품 5,000개 품목에 대해서 가격 인하에 나선다는 내용인데요. 우유, 고기, 과일, 기저귀 등이 가격이 내려가는 품목들입니다. 어제부터 먼저 버터와 세제 등 1,500개 인기 품목에 대한 가격을 내렸는데요. 16개들이 물티슈가 원래는 $1 19센트였는데 99센트로 내려갔고요. 이 냉동 피자는 $4 19센트에 판매되어 왔다가 $3 99센트로 가격이 조금은 더 저렴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타겟만 가격을 인하한 거예요? 아니면은 대형 다른 소매 업체들도 할인을 하나요? 경쟁사인 월마트도 앞서서 7,000개 품목에 대해서 일시적으로는 할인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계 마트 체인이죠. 알디 역시 250개 품목 가격을 내리기로 했고요.
아이키아 등 다른 주요 소매 업체들도 최근 소비자들을 다시 매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 잇따라 가격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저가 상품 출시 경쟁이 달아오르는 분위기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여전히 높은 식품 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현금이 부족한 고객들은 좀 이제 저렴한 제품을 많이 찾고 있다면서 소매 업체들이 보다 많은 고객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제는 할인에 나서고 있다고 현재 분위기를 평가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업체들을 보면은 거의가 다 대형 소매 업체들인데 이 대형 소매 업체들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면서요. 요새 뭐 패스트푸드 업계에서도 그런 추세가 드러난다고요. 네, 맥도날드가 다음 달 25일부터 한 달 동안 $5짜리 세트 메뉴 판매한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네. 그랬더니 $5도 비싸다, $3는 돼야지 아, 하는 좋죠. 패스트푸드 체인이 등장했습니다. 예. 바로 웬디스입니다. 아하. 맥도날드가 $5 세트 메뉴를 한시적으로 선보이자 웬디스는 어제부터 $3짜리 브렉퍼스트 딜, 아침 식사 콤보 메뉴를 시작한다고 CNBC와 굿모닝 아메리카 등이 전했습니다. 웬디스는 이 $3 아침 식사 메뉴 시즌드 포테이토, 그러니까 양념된 감자와 함께 다음에 둘 중 하나를 고르게 했습니다. 베이컨, 계란, 치즈 잉글리시 머핀 이거나 또는 소세지, 계란, 치즈 잉글리시 머핀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구성을 내놨습니다. 제가 이 맥도날드 앱을 가지고 있는데 며칠 전에 이렇게 네. 뭘 하나 사려고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네. 빅맥 콤보가 $6에 세일합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콤보가요? 네, 오, 콤보가. 괜찮네요. 네. 그래서 야 이거는 안 사면 바보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네. 오더해서 사서 먹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없어졌어요.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아. 그렇게 되고는 그 다음에는 안 되는 모양이죠. 아하. 그래서 야 이건 뭐 딱 한 번만 그렇게 할 바에는 뭘 또 이렇게 맘만 베주고 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계속해서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다 그러면 꽤 먹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네요. 네, 네. 거의 저 빅맥 콤보가 $6면 많이 괜찮죠. 싸요. 좋은 네. 가격이죠. 네, 음료수까지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 맥도날드, 웬디스 이런 패스트푸드점 말고요. 다른 레스토랑 브랜드도 혹시 경쟁적인 가격을 좀 선보이는 그런 식당들이 있나요? 네, 큰 뉴스가 최근 된 게 애플비입니다. 네. 애플비에서 $1짜리 마가리타 음료와 함께 본리스 윙 하나가 50센트, 그러니까 뼈 없는 날개 한 개에 50센트 메뉴를 선보여서 뉴스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가리타면 이게 술 아닙니까? 네. 알코올이 안 들어간 마가리타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가격 인하 경쟁이 인플레이션을 개선시키는 데는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사실 외식업계와 소매점들의 인하 경쟁이 인플레이션 개선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전체 물가에서 외식과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아서인데요. 4월 CPI에서 외식비가 차지하는 비중 단 5%뿐이었습니다. 18%를 차지하는 상품 물가는 이미 전월 대비 0.2% 하락 추세를 보였고요. 반면 CPI의 61%인 근원 서비스 물가는 전월 대비 0.5%가 올라가서 상승폭이 여전히 가파른 편입니다. 네. 참. 이 가격이나 경쟁이 뭐 그렇게 주는 이펙트는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 데일리 브리핑.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시간에는 금융거래 시 나에 관한 어떤 정보가 이 관계 당국에 보고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이 세금 보고할 때 어떤 것들을 수입으로 보고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공제 항목은 뭐고 세액 공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금이라고 하면은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청취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돈이 들어오는 것을 전부 다 소득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버지한테 상속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을 수도 있고, 돈이 필요할 때는
뭐 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은행에서도 돈이 있을 거고. 론도 있을 거고 갯돈도 있습니다. 갯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수입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되고 많은 분들이 해요. 한국에서 내가 돈이 좀 들어오는데 그 돈을 내가 미국 정부에다 세금 보고해야 됩니까?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또는 뭐 어떤 형태인지는 말하지 말 안 않고 하고. 그냥 돈만 들어왔다고만 이야기하니까 답변하기가 어떨 때는 아무튼 증여나 상속이면은 그건 보고 안 해도 됩니다라고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도 법을 만들 때 어떤 목적 없이 만들지는 않아요. 첫째, 납세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공제 항목을 생각을 하죠. 예를 들자면 당신네들 뭐 예를 들자면 레드크로스에다가 도네이션 해. 예. 그러면 당신 세금 보고해서 깎아줄게. 뭐 이렇게 해서 자선 사업을 장려한다 할지. 그다음에 당신 집을 사면은 모기지하고 프로퍼티 텍스를 공제해줄게. 그러니까 집을 사. 근데 많은 사람들이 LA에서 3,000불씩 렌트비를 준 사람들은 공제사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디스커리지 하기 위해서 하고 그다음에 연도 65세가 넘으면은 소셜 시큐리티 갖고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당신네들이 401k를 들든지 뭐 셉 IRA를 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 그러면 그건 다 세금 공제를 해줄게 하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만들어요. 교육에 관련된 그다음에 건강에 대한 것들 베네핏을 많이 주고 있죠. 국가적으로 봤을 때에는 공권력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좀 뺏어다가 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것도 국가의 목표죠. 그렇죠.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또는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많이 또 걷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세율이 높아요. 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세율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러니까 돈 있는 분들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하면 건 50%를 내가 내야 되니까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래서 트럼프를 좋아하려는지는 모르죠. 정치인에게 헌금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치인 헌금은 헌금이 아닙니다. 네. 자선단체, non-profit organization만 디덕션이 됩니다. 네, 네. 정치인들한테 주는 거는 디덕션이 안 돼요. 네, 디덕션이 안 됩니다. 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디덕션과 크레딧 그러니까 이 공제 항목하고 세액 공제하고 이게 어떻게 틀린 조금 거예요? 차이 좀 헷갈리죠. 예. 우리가 세금을 낼 때는 순이익, 그다음에 총 수입에서 공제를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가지고 세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경비라고 생각하는 개념과 크레딧은 이제 세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직접 달러 대 달러로 까주는 제도를 말하는 거죠. 앞의 제도는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을 디덕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디덕션은 내가 본 총액 중에서 디덕션을 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세금을 세율을, 보고하는데 예. 세율을 정하는데 네. 그 세율을 정한 다음에 또 뺄 수 있는 것이 크레딧. 크레딧이다. 예. 그 크레딧이 훨씬 더 알짜네. 알짜죠. 근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아무한테나 많이 안 주죠. 중요한 것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녀들이 있을 때 자녀 육아비로 주는 크레딧, child tax credit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저소득자인 경우에는 한 4,000불, 5,000불씩 지원을 해주죠. 세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를 만들거나 이랬을 때 또 크레딧을 주죠. 그래서 그것은 진짜로 세금을 직접 공제할 수 있으니까 많은 혜택이 되죠. 아까 그 디덕션은 결과적으로 세율이 30%다 그러면 30%만 혜택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렇게 되죠. 생각해야지. 예. 그러더라도 정부가 네 가지 큰 항목을 만들어서 혜택을 줘요. 근데 그 혜택을 선택할래? 아니면 그냥 결혼한 사람은 15,000불, 아니 결혼한 사람은 30,000불,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15,000불을 줄 테니까 그걸 선택할래? 그러니까 두 가지를
중에서 큰 것을 선택하라는 이야기지. 표준 공제와 항목 경제를 합해가지고 공제하지는 말아라. 조금 복잡하죠. 근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를 합해서 계산한 것이 3만 5천 불 나왔다. 근데 스탠다드 공제가 3만 불이다. 그러면은 3만 5천 불을 선택을 해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3만 불을 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는데도 이제 공제 금액이 크니까 이제 정부가 2017년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프로퍼티 텍스 그다음에 스테이트에 낸 세금을 과거에는 전액 연방 정부에서 공제를 해줬어요. 요즘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 저 큰 집 하나 있으면 한 200만 불 하지 않습니까? 네. 200만 불이면 한 연으로 따지면 15,000불, 2만 불 정도의 프로퍼티 텍스 내거든요. 그다음에 스테이트 인컴 텍스 몇만 불씩 내거든요. 그러면 합하면은 5만 불, 10만 불씩 내는 사람들인데 그걸 딱 연방 정부에서는 10,000불밖에 못 해줘.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내가 디덕션이 많은데 그게 갑자기 줄어버리니까 2017년도 트럼프가 들어와가지고 세율은 좀 낮춰졌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버려가지고 지금 돈 많은 분들은 엄청나게 여러 가지 지출들을 많은데 그것을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죠. 글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세금이 박해지는 거. 그러니까 세금 디덕션이라든지 그걸 줄여버리는 거죠. 굉장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 줄어버리는 것 중에서 하나가 이 지금 이제 스테이트 텍스, 그다음에 스테이트 인컴 텍스, 프로퍼티 텍스, 브라보라는 텍스 전체 합계가 옛날에는 10만 불이면 10만 불을 다 디덕션 해줬는데 지금은 업투 10,000불밖에 못 해주겠다. 근데 왜 그 10,000불밖에 안 해주냐? 그걸 연방 정부가 따져보니까 1년에 1,000억 불이 더 거쳐요. 그럼 그렇게 한 사람이 민주당입니까? 공화당입니까? 그걸 좀 내가 알아야 그쪽을 안 찍지. 제가 그것을 입법화한 데가 트럼프 정부예요. 아 그래요? 또 공화당을 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입맛이 씁쓸해지는 아니 분이 제가 계십니다. 기억하는 게 옛날에는 우리가 크레딧 카드에 예를 들어서 인트레스트 다 인트레스트 했었죠. 같은 거 디덕션 다 했죠. 그거 다 디덕션이 됐거든요. 예. 얼마나 왜 이렇게 빡빡해진 거예요? 빡빡해지고 안 해주고 돈을 더 걷어가기 위한 수단. 두 번째로는 옛날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하는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그것을 제한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을 공제를 해줬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어 버려 가지고 우리가 오늘은 그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지만 다음에는 예를 들면은 모기지 론 같은 것도 많이 줄어버려 가지고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요한 항목별 공제 얘기하시면서 스테이트 그리고 지역 텍스. 솔트라고 그래요. 스테이트 앤드 로컬 텍스라고 불러요. 네. 그거 몰게이지 인트레스트. 그다음에 또 다른 거는 뭐가 있어요? 컨트리뷰션. 컨트리뷰션 그게 굉장히 많이 차지하죠. 네. 확실하게 돈만 많이 냈으면은 그거. 그다음에 뭐 메디컬 익스펜스 같은 것도 혜택이 되죠. 그것은 오늘은 이제 텍스에 관련된 것이 스테이트 텍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는 그건 하나를 묶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지금 부부가 공동 보고할 때 마블 빠지밖에 인정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뭐 2만, 3만, 5만까지 가자라는 뭐 개정 법안이 나오고 있대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류에 있는 하원, 상원 의원들이 연방 IRS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1,000억 불을 못 끊지 않냐. 1,000억 불을 걷기 위해서는 이런 한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이게 원래가 2017년도에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2025년도에 이 법이 소멸이 돼요. 원래가. 내년이에요 벌써. 근데 돈 1,00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연장될 거다. 두 번째로는 현재 10,000불은 조금 조정이 되지 않을 것인가. 2만 불 정도가 된다 할지 3만 불 정도가 된다 할지 이런 조치는 할 거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냐면은 주정부가
아니 주정부한테 낸 세금에 대해서 연방정부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고 업토 10,000불밖에 안 되니까 화가 난 거죠. 30개의 주정부가 단일로 해가지고 해결책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것이 AB 150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이냐면 조금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쉽지가 않은데 야 당신네들 1,000억 불을 이익을 보는데 우리도 좀 끼어 들어가 가지고 세금 좀 걷어내자라고 하는데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죠. 지금 연방 정부하고 주정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지금 pass through entity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S corporation, LLC, 파트너십 이런 것들은 그 자체가 세금을 내는 주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주체가 아니니까 당신네들 여기에다 세금을 내. 그러면 그것이 연방 정부에서 공제가 돼. 그럼 연방 세금도 줄어들지 않냐. 그리고 너도 혜택을 보게끔 해줄게라고 삼박자를 잘 맞춰내는 법을 AB 150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조사에 의하면은 연방 정부가 그런 것이 없었을 때는 한 1,000억 불 정도 본다고 했는데 한 500불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억에서 500억으로 줄어들어요. 반으로 줄었네. 반으로 줄고 그 혜택은 스테이트에 많이 가고 동시에 텍스페이어도 많이 가니까 많은 분들이 그 스테이트에 세금을 내고 연방 정부의 세금을 줄이고 나도 혜택을 보겠다고 하는 AB 150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무조건 뭐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기 환경에 맞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저희 클라이언트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선택할 수 있는 거 선택 안 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그거 이런 거야말로 전문가 CPA들의 도움이 필요하네. 그럼요. 본인이 하기 이건 쉽지가 않아요. 본인이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러니까요. 결정을 짓겠어요.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이건 혜택을 보면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판단해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자, 다음은 재산세와 관련한 질문인데요. 오래 살면서 재산세를 적게 내고 살았는데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재산세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좋은 방법이 있나요? 요즘요 한 20년 전에 산 가격이 10만 불 주고 샀으면은 지금 100만 불이에요. 맞아요. 그 10만 불에 대한 1%니까 한 1,000불, 2,000불 내시는 분이 현재 사는 집이 100만 불인데 어느덧 사는 집 100만 불짜리로 가려 그러면 10,000불을 줘야 되잖아요. 12,000불, 15,000불을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층 집에서 살기 어려우고 내가 이제 허스펀드가 걷기가 어려우니까 단층 집으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게 세금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1,000불 내던 걸 10,000불로 내다 보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조건이 맞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당신이 옛날 냈던 베이시스로 새로운 베이시스를 올리지 않고 왜냐하면 오너십이 트랜스퍼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카운티는 새롭게 베이시스를 올려서 적용을 해요. 당연히 그래야 당연하게 수입이 돈이 늘어나니까 네. 그렇게 하는데 어떤 조건이 맞으면 조건이라는 것은 첫째 둘 중에 한 사람이 55세가 넘어라. 55세가 나이가 좀 많아야 된다. 실거주 주택에다가만 한다. 그럼 어떤 분들은 내가 렌탈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렌탈 아파트를 가서 사가지고 렌탈 아파트를 가면서 더 싸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건 안 된다. 그건 안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집은 반드시 팔고 난 다음에 2년 이내에 살아. 2년 그리고 이내에 줄여서 살아요. 사지 말고 그보다 약간 높은 금액으로 높은 좀 금액으로 사서 주면은 프로퍼티 텍스를 옛날 것을 이월해 주가지고 싸게 혜택을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혜택을 주면은요 조건이 많아져요. 그걸 많이 잘 따져서 예를 들자면은 내가 이렇게 샀습니다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어플리케이션을 내야 돼. 네. 모든 다큐멘테이션을 다 집어넣고 아하.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집을 샀고 이러이러한 집을 이번에 팔고 그것은 내가 주택으로서 레지던셜 에어로로 사서 지금 10년간 이상을 살았습니다라는 것을 다 집어넣고 하면은 가능성이 있는 제도고 많은 혜택을 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당연하죠. 뭐 프로퍼티 택시 1,000불씩 내는 거를 지금 10,000불을 내게 생겼는데 그걸 다시 해야죠. 1,000불을 해주는데 얼마나 조건이 까다롭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예의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임춘택 회계법인의 대표이신 임춘택 CPA 함께했습니다.